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979년 10월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 민주항쟁 두 번째 증언집이 발간됐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증언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각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사업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또 고발됐습니다. 몽골에서 활동하며 광복의 미랄이 되었던 대함 이태준이 죽기 1년 전 파리 강화회의 민족대표 김규식에게 보낸 편지를 MBC 경남이 최초로 입수해 공개합니다. 1979년 10월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 민주항쟁 두 번째 증언집이 발간됐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증언자들을 장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직업군인 아버지를 따라 마산에 온 김경훈 씨는 부림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다 3.15 의그탑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이끌려 행진 대열의 맨 앞에 섭니다. 군인의 진압봉에 머리와 어깨를 심하게 맞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왼쪽 팔을 쓸 수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왜 그 당시에 부마 항쟁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다쳐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혼자 또 저 자신에 대한 자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1979년 창원공단에서 일하던 이장로 씨는 퇴근길에 시위대로 오해받아 체포됐습니다. 경찰서와 헌병대를 오가며 억지 조사를 받은 끝에 민간인 주동자로 몰려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민간인 주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걸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제일 고통스러웠었죠. 부마 민주항쟁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던 허성무 창원시장도 증언에 동참했습니다. 고등학생에게 보인 군인들의 모습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대금을 착금한 총을 시민들 쪽을 겨누면서 이렇게 시가지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군용 타력들이 이렇게 다녔죠. 이제 그걸 보면은 굉장히 섬뜩하죠. 두 번째 증언집은 41명의 증언자들이 마산에서 벌어진 부마 항쟁의 참상을 오롯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에 그때 동참했노라고 힘들었노라고 이런 걸 얘기하는 이제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증언집은 증언자들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항쟁에 참여했는지와 항쟁 참여 이전과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되면서 이 두 번째 증언집은 진상규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각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사업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또 고발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약을 계속 받고 있고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 배짱 영업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창원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예식홀과 주차장 등 모두 4개 시설을 사용하다 고발됐습니다. 자리가 없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굳이 그 그레이드를 맞추려고 하는 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쪽도 있고. 지난 주말 다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식홀에서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고 3층 식당은 하객들로 북적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고발된 지 한 달 만에 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데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예약자 가족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고객 초대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창원시는 2차 고발과 함께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행 명령을 해가지고 명령을 이행이 안 될 때는 올해에 한번 이행 강제금 부과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의 가장 큰 이유는 예약자들이 다른 예식장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지난 주말 창원 지역 5개 예식장의 예약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시간에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발을 당하면서도 예식장 예약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 문제없이 우리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 다 하거든요. 이번에도 예식했지 않냐, 뭐가 문제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 예약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주는 최근 창원시를 상대로 법원의 사용 승인 반려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20에서 30km의 속도로 거북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70대 할머니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 차량을 들이받은 뒤차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어젯밤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경남 진주시 구간 최고 시속 100km의 고속도로에서 72살 할머니가 모는 트럭 한 대가 2차로를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트럭을 피해 가까스로 비껴 지나갑니다. 잠시 후 화물차가 달려와 할머니의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할머니의 트럭이 앞으로 밀려나갑니다. 할머니 트럭을 들이받은 화물차를 승용차 한 대가 다시 추돌합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박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고속도로의 최저 운행 속도는 시속 50km. 하지만 할머니는 20-30km의 속도로 주행했고 사고 직전에는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생겨 천천히 달리거나 멈추면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장 수습은 물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고 후에 충돌 느낌은 느꼈는데 뒤로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가지고 자기는 가던 길 그냥 쭉 갔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 운전자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불길이 치솟는 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시민 영웅들이 있습니다. 119가 오기 전 주민 9명을 대피시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신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2세대가 사는 경남 김해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민들은 LNG 폭발로 꼼짝없이 불길 속에 갇힌 상황. 119 소방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시민이 사다리를 타고 건물 위로 올라갑니다. 이웃 주민 신봉철 씨입니다. 20년 넘는 방범 활동으로 동네 지리에 익숙했던 신 씨는 폭발음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뛰어가 주민들을 구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기본 아닌가요? 네. 몸이 먼저 가야지 마음 따로 몸 따로 놀아도 되겠습니까? 일단 몸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야죠. 또 다른 이웃 박명재 씨도 힘을 보탰습니다. 아들과 딸을 소방대원으로 둔 박 씨는 40년 넘게 전기일을 하며 높은 곳에서 일한 경험 덕분에 곧바로 사다리를 가져다 구조를 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올라갔어요. 사람 위에 둘이가 매달려 있으니까 그 사람 먼저 빨리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 올라갔죠. 신 씨와 박 씨는 빠른 대응으로 119 도착 전 9명의 시민을 구조해 큰 인명 피해를 막았습니다. 남다른 용기와 희생 정신을 보여준 신 씨와 박 씨는 소방서로부터 유공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몽골에서 활동하며 광복의 미랄이 되었던 대암 이태준을 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애국지사로서 그의 삶은 도산 안창호와 우사 김규식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들 간의 편지를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는데 MBC 경남은 이태준이 죽기 1년 전 파리 강화회의 민족 대표 김규식에게 보낸 편지를 최초로 입수해 공개합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1912년 7월 남경으로 망명한 이태준이 도산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중국에서 어렵게 자리 잡은 근황과 함께 자신을 청년 학우회로 인도하고 친히 입회금을 내준 안창호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청나라의 절대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탄생시킨 중국을 보며 빼앗긴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도 절절히 표현했습니다. 이 두 분 관계가 이렇게 하루 봤다고 해서 편지 쓸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결국 도산 안창호가 이태준 선생의 어떤 독립운동을 하게 된 그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또 한 명의 인물은 임시정부 부주석이 된 우사 김규식. MBC 경남은 이태준이 죽기 9개월 전 김규식에게 쓴 편지를 최초 입수했습니다. 이 편지엔
임시정부 거점 역할을 했던 선생의 몽골에서의 행적과 격변했던 당시 정치적 상황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러시아 혁명 세력과 이제 뭔가 이제 이를 이제 도모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의심을 받게 된 것 같고, 그 이제 정보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원인이 돼가지고 반혁명 세력에 의해서 이제 피살된 게 아니겠는가 이제.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낯선 땅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운 지 100년. 이태준을 포함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피땀으로 잃어버린 주권은 되찾았지만 그들의 흔적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결의가 나라를 잃었을 때 그 결의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숨은 애국지사 이태준의 삶을 재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몽골의 꽃 피운 독립의 꿈은 잠시 뒤 MBC 경남을 통해 방송됩니다. MBC 뉴스 민주화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함께 이룬 100년, 함께 여는 경남 100년이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가 공모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한 사천시 원동수시의 이 작품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자긍심으로 도민과 함께 희망찬 경남 미래 100년을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속 수감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석방 탄원 서명 운동에 경남도민 15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김 지사 법정 구속 이후인 지난 2일부터 석방 탄원 서명 운동을 펼쳐 20여일 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5만 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명지는 김 지사 변호인단을 통해 2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과 함께 제출될 예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도정 복귀와 재판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은 경쟁이 아닌 공존, 대립이 아닌 통합을 위해 마음과 실천을 모아왔다며 경남의 중단 없는 도정과 함께 부울경의 중단 없는 상생 협력을 위해 김 지사 의지와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창원 성산구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 권민호 지역위원장을 공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보선 후보자 면접 심사를 통해 창원 성산에 단독 공모한 권민호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하고 통영 고성선거구는 공모 지원자 5명을 대상으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당 공천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을 각각 13.5%와 7.95% 인상함에 따라 경남의 주요 노선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고속버스 우등 신고 요금은 창원 서울 구간은 39,900원에서 33,400원, 진주 서울 구간은 31,300원으로 오릅니다. 시외 직행의 경우 창원 부산 구간은 3,700원에서 4,300원, 진주 마산 구간은 5,300원, 거제 부산 구간은 8,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진주시의회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삼성교통 파업 해결과 대중교통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주 특위 구성 초안을 마련한 뒤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 달 20일 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해 특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삼성교통 노조는 특위가 구성되면 파업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사태 해결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석가모니 보리수 후손을 김해시에 선물했습니다. 이번에 선물 받은 보리수 묘목은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가 득도할 때 주변에 있던 보리수의 직계 후손으로 김해시는 국립수목원 열대온실에서 키운 뒤 김해로 옮겨와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해 씨는 가락국 시조인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옥이 인도 출신인 점을 계기로 인도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42대 경남 선관위 위원장에 김영천 창원지법원장이 호선됐습니다. 김선임 위원장은 다음 달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4월 3일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돈 선거를 척결하고 준법 선거 기반을 구축해 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함안군 모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의 친척인 B씨와 B씨의 지인은 지난 1일 함안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 4명과 주민 6명에게 36만 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13개 항공사의 수화물 운반과 기내 청소를 맡은 용역업체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과 정년 인상 여부 등을 놓고 주말인 지난 2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지만 사측과 원청이 비상인력을 투입하면서 한편의 항공기만 지연 출발한 것을 제외하면 여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오는 4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지리산의 모든 대피소와 탐방로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경남 사무소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피소의 전기,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탐방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